안녕하십니까. 소럭스 주식회사 이덕규 강사입니다. 금일 교육은 지난번에 배웠던 인공지능 기본 이론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그림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교육 때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차 평면 위에 있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함수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2차 평면 위에 x와 동그라미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구분 지어야 할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프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과 y는 ax 플러스 b라는 수식에서부터 y는 wx 플러스 b라는 수식을 만들어냈고 y는 학습 예측값, w는 가중치, x는 학습 데이터, b는 평형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일은 y는 wx 플러스 b를 실제로 도식화한 그림을 설명해 보면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 y는 wx 플러스 b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1차 함수의 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1차 함수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와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저희가 파라미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야 하는데요. y, w, x, b 이 네 가지를 각각 파라미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도식화했을 때 그림에는 네 가지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표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점을 생각하고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그림에는 각각 빨간색 동그라미, 파란색 직선, 흰색 동그라미, 초록색 동그라미 네 가지 영역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빨간색 동그라미는 x, 파란색 직선은 w, 초록색 동그라미는 y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남은 흰색 동그라미는 b가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는 미리 답변을 드렸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며 결과 b는 이 그림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b는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w에 비해 작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생략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흰색 동그라미는 무엇이 되는 걸까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저희는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직선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wx 플러스 b 이 수식은 y는 xw 플러스 b라는 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때 b의 영향이 희미하다고 가정을 하면 y는 xw라는 수식이 되어지는데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와 파란색 직선 하나를 곱해서 출력과 y를 만들어낸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직선은 하나가 아니죠? 그 이유는 x와 w가 스칼라 값이 아닌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벡터 및 행렬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x에 해당하는 값이 벡터 및 행렬이기 때문에 빨간색 동그라미는 여러 개의 동그라미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w 또한 벡터 및 행렬이기 때문에 파란색 직선이 여러 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직선이 여러 개로 표현되어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xw 이때 x랑 w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 및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y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 및 행렬들의 곱수로 염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y 또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 및 행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를 보면 여러 개로 표현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이 정리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간단히 그려본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림판을 킬게요.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x 값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받을 건데 자, 빨간색 동그라미가 여러 개인 이유는 x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그 벡터 및 행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추 가격을 예상한다라고 했을 때 배추 가격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수량, 최저기온, 최고기온, 그 다음에 일조량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들의 파라미터들의 연산을 가지고 출력값을 뺄 겁니다. 근데 출력 부분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 및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x랑 w가 벡터 및 행렬이기 때문에 x의 w 곱수로 연산이 되어지는 y 또한 벡터 및 행렬로 표현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 초록색이 여러 개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에서는 클래스 분류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건데, 얘는 강아지야, 얘는 고양이야, 얘는 호랑이야 라고 하는 클래스 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강아지, 고양이, 호랑이 라고 하는 정답이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x와 y가 있는데, 보통 영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데이터들을 직선인 w랑 계산해서 y 하나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 4라고 하는 크기 4인 x 데이터가 들어갔고, y는 1, 2, 3이라고 하는 크기 3인 y 그 출력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해서 y 같은 경우 1/3이 될 거고, x는 1/4에 w는 a/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행렬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행렬 부분에서 얘들 값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같은 경우 4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1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있죠. 첫 번째가 이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3에 해당되는 이 부분, 얘가 b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b는 3이 나오고, 그 말은 즉 w의 경우 4/3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4/3이 어떻게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w 대형 크기는 알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y는 xw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한번 도식화된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y는 xw 라고 했을 때 y 같은 경우 벡터로 표현되고, x도 벡터로 표현되고, w도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때 이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가지고 파란색 직선을 다 이어서 하나의 출력값을 하나 뽑아내요. 이 첫 번째 얘랑 이 애랑 곱하고, 이 두 번째 애랑 이 두 번째 애랑 곱하고, 이 세 번째 애랑 이 세 번째 애랑 곱하고, 이 네 번째 애랑 이 네 번째 애를 곱해서 얘를 하나 만듭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y는 시그마 xw 겠죠. x1 w1 곱한 거 더하기 x2 w2 곱한 거 더하기 x3 w3 곱한 거 더하기 x4 w4 곱한 거 더하면 이 y1이 되는 거예요. 그럼 y2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새로운 가중치를 이렇게 첫 번째 동작하고 이어주시면 돼요. 그럼 가중치가 또 4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y3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가중치가 4개씩 만들어질 건데, 출력값이 3번 있으니까 4개씩 3번, 그래서 4/3이라고 하는 출력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연산으로 수식으로 쓴다면 y는 시그마의 xw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Y는 XW를 가지고 인공지능 기본 이론을 도식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B는 영향이 W에 비해 작기 때문에 생략을 해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 PPT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이해해야 하는데, 저희가 Y는 XW를 가지고 정리한 그림하고는 살짝 상이한 그림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으며, 자세히 보니 중간에 하나의 파라미터가 더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이시죠? 이 추가된 파라미터를 히든 유닛, 은닉층이라고 하며, 이 은닉층이 생긴 이유는 다음 강의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강의 때 정리하였던 수식을 도식화하여 인공지능을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앞에서 말했듯이 은닉층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생긴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강의도 수식을 써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강의를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강의도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